이제 통일궁으로 이동해 볼까요? 통일궁까지 도보로 이동할게요. 호치민 전쟁 박물관에서 통일궁까지 도보 6분 소요됩니다. 찾아가는 방법은 풀버전을 통해 확인하세요. 통일궁 도착. 1868년 프랑스 식민지 시대 건축된 건물로 1954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게 되며 통일궁이라 불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베트남이 남북으로 분단되자 남베트남 대통령궁으로 사용했고 1975년 북베트남의 탱크가 돌진해 들어오면서 결국 북베트남의 승리로 남북전쟁이 종식을 맞게 되고 이곳에서 남북 통일이 선언됨으로써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장소가 되었습니다. 매표소는 통일궁 입구 우측에 위치해요. 매표소로 이동할게요. 통일궁 매표소 도착. 티켓 발급해 줄게요. 저희는 본관과 별관 입장권을 65,000동에 2장 구입했습니다. 표를 구매했으니 이제 통일궁 입구로 이동할게요. 구매한 표는 입구 직원분에게 주면 돼요. 티켓 끊고 바로 입장. 이제 통일궁 내부로 들어갈게요. 입구 바로 앞에는 통일궁 투어가 가능한 전기차를 픽업하는 곳이 있어요. 정원 오른편에는 전쟁 당시 들어왔던 탱크 2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이곳, 통일궁 안으로 들어갈게요. 통일궁은 1층에서 3층까지 있고 지하 벙커도 있습니다. 4층은 헬기장과 기념품 샵이 있어요. 들어서자마자 바로 보이는 전시실은 캐빈 앤 룸, 한국의 국무회의와 비슷한 내각 회의를 하는 곳인데요. 녹색 커튼과 가죽 의자가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 바로 옆에는 손님을 맞아 연회를 열었던 장소인 주 연회장. 벽에 붙어있는 대형 유화에 그려진 그림은 베트남의 통일을 상징해요. 중앙에는 2층까지 이어진 중앙 계단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대형 회의홀이 있는데 이곳은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회의홀 내부는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세련된 이미지를 자아내요. 회의실 뒤편 벽에는 베트남 조국이라 불리는 수채화가 걸려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개의 방으로 구성된 대통령 응접실. 첫 번째 방은 외국인 손님을 모시는 방이고 계급별로 의자 위치와 길이가 다 다르다는 점 눈치채셨나요? 그중 대통령 의자가 제일 돋보이는 위치에 있어요. 대통령석과 마주보는 가장 긴 의자는 주빈을 위한 것입니다. 나무 판자에는 베트남 공화국 국기를 상징하는 줄무늬 패턴이 새겨져 있어요. 두 번째 방 또한 대통령 응접실로 첫 번째 방에 비해 방이 큽니다. 베트남 손님을 모시는 방이고 의자는 계급과 상관없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부통령 응접실은 보통 외교회의 등이 열리는 장소입니다. 녹색 의자와 크림색 커튼의 인테리어로 고풍스러운 느낌을 풍깁니다. 이곳은 국가안보회의소로 대통령과 미국 고문, 고위 관리관의 회의 때 사용했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지도는 남베트남의 전쟁 상황에 대한 지도입니다. 통일궁 2층에는 테라스가 있는데 이곳에서 통일궁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여기가 바로 통일궁 포토존. 저도 사진 한 컷 남겼어요. 이곳은 대통령 집무실로 빨간색 커튼이 달린 2개의 창문이 있습니다. 나무 책상과 주홍빛을 띠는 의자가 앤틱한 분위기를 강조해요. 가장 무게가 있는 곳인 이곳은 대사실로 방에 있는 그림과 가구는 베트남 예술가 응우엔 반민이 만든 일본식 오칠 작품입니다. 대사실 바로 옆에 있는 대통령 관저로 이동할게요. 푸른 잔디와 호수, 돌 등의 아름다운 녹색 정원으로 다른 방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깁니다. 벽에 걸려있는 소머리, 코끼리 다리, 대통령이 과거 선물 받은 기념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3개의 침실과 1개의 식당을 볼 수 있는데 고급 의자와 침대, 우아한 느낌을 자아내는 소품 등의 가구와 인테리어가 대통령 가족의 호화로운 삶을 보여줍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그들이 사용했던 고급스러운 침실을 엿볼 수 있는데 원목으로 구성된 화장대, 옷장, 그리고 침대 맞은편에는 세련된 녹색 소파가 있어요. 3층으로 이동할게요. 이곳은 도서관으로 대통령이 좋아하는 수천 권의 책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베트남어뿐만 아니라 외국어로 된 책도 구비되어 있어요.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하기 딱 좋은 넓은 공간의 도서관.
이곳은 영부인 접견실이에요. 대통령의 부인은 1975년 이전 처음으로 여성 접견실을 사용했다고 해요. 테이블 위에 있는 꽃병은 방을 더 화사하게 만들어요. 위에 있는 3개의 인형은 행복과 번영 그리고 장수의 신을 상징합니다. 긴 테이블과 커튼 모두 서양식 인테리어로 디자인된 것이 이 방의 특징입니다. 통일궁 안에는 신기하게도 영화관이 구비되어 있어요. 무대에서 공연을 펼치거나 영화를 틀었다고 해요. 이곳의 특징은 빨간색 벨벳의 벽과 자석으로 우아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다소 넓고 밝은 분위기의 이곳은 게임룸입니다. 복도에는 당구대와 숲을 그린 벽화, 그리고 마자게임 테이블과 의자, 피아노 등이 있는 휴식을 취하기 좋은 시설입니다. 3층에서 반층 올라가면 영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 최고의 영사기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4층으로 올라가면 기념품샵과 통일궁 밖의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헬리콥터에 관한 설명과 함께 베트남 전쟁 시 실제 사용되었던 헬리콥터를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제작한 헬리콥터로 1962년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했다고 해요. 4층에는 벙커로 연결된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지하 벙커가 나오는데요. 이곳은 기밀정보조직본부로 활용되었어요. 벽에 걸린 지도는 베트남 전쟁 시 군사작전에 사용된 것입니다. 지하 벙커의 벽은 엄청난 폭탄의 파괴력에도 버틸 정도로 매우 두껍게 공사했다고 해요. 이곳은 전쟁 상황 시 비상회의를 하던 장소로 전쟁 상황을 지속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곳에는 교환대, 라디오 수신기, 고주파 통신기, 무선 송신기실 등이 있고 전쟁 시 모든 정보를 암호화하여 정보를 전달했던 장소입니다. 좁고 긴 지하 통로를 지나가면 그 안에는 대통령 침실도 있는데 1975년 전쟁 당시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함께 이곳에서 생활했어요. 지하 벙커에서 한층 올라갈게요. 이곳은 바로 실력 있는 요리사들이 호화로운 만찬을 준비했던 주방입니다. 주방에 있는 것들은 모두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주방에서 나오면 차 2대가 전시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라디오에서 방송으로 항복 선언을 할 때 이용했던 차량을 보거나 모형차이고 1960년대에 제작된 벤츠 차량은 티에오 대통령이 자주 이용했던 차량 중 하나입니다. 1층 출구 옆에는 기념품샵이 있어요. 다양하게 팔고 있으니 한번 들려보세요. 이제 별관으로 이동할게요. 별관 도착. 별관 내부는 촬영이 불가해요. 별관에 가실 분들은 표를 꼭 들고 가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기로 했어요. 스타벅스 리저브까지 도보로 이동할게요. 통일궁에서 스타벅스 리저브까지 도보 6분 소요됩니다. 찾아가는 방법은 풀버전을 통해 확인하세요. 스타벅스 리저브 도착. 통일궁과 노트르담 대성당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으로 한국 리저브 매장 대비 저렴한 가격의 커피를 즐길 수 있어요. 내부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리저브 바. 1, 2층으로 나눠져 있지만 매장 내부가 엄청 넓은 편은 아니에요. 베트남에서만 볼 수 있는 스타벅스 굿즈들을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텀블러와 보온병들, 베트남에서만 볼 수 있는 귀여운 곰돌이 인형, 가격도 저렴해서 여행 기념품으로 구매해가기도 딱이죠. 이제 주문해볼까요? 디저트 종류가 정말 많고 가격도 저렴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시즌 한정 케이크도 있더라고요. 통일궁에서 성당으로 이동 전 목축이기 딱인 위치에 있는 이곳. 시원하고 달콤한 커피를 마시며 숨을 돌렸으니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노트르담 대성당까지 도보로 이동할게요. 스타벅스 리저브에서 노트르담 대성당까지 도보 2분 소요됩니다. 찾아가는 방법은 풀버전을 통해 확인하세요. 노트르담 대성당 도착.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프랑스 사람들이 세운 성당으로 프랑스풍 건축물 양식을 띱니다. 이곳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곳인데요. 웨딩 촬영 장소로도 유명하다고 해요.
아쉽게도 이때가 공사 중이라 지나쳐 가기로 했어요. 2017년 공사를 시작해 아직 재건축 중이라고 해요.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호치민 중앙우체국은 노트르담 대성당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호치민 중앙우체국까지 도보 2분 소요됩니다. 호치민 중앙우체국 도착.